안녕하세요. 황경진 경매학원 부원장으로 있는 이호근입니다. 예, 저는 황경진 경매학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문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비드에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부동산 연금에 관한 글을 많이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동산 연금에 대해서 집중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황경진 경매학원 황경진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인기리에 영광도서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매, 공매, MPL 이 주제별로 50권의 책을 이제 황경진 경매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집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부분 28권에서 36권을 원장님하고 공동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요구가 있고 말씀이 계셔서 황경진 경매학원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7월 8일부터 초급반 강의를 김민환 의학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총 16회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5일까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총 40시간의 어떤 그런 또 초급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민환 박사님께서도 이제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저는 강의에서 연금의 중요성을 먼저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연금, 이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있지만은 시중에서 이렇게 주택, 농지, 상지를 구입하기에는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경매, 공매를 통해서 아주 반값 이하의 어떤 낙찰가로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면은 퇴직 후에도, 그리고 이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종식연금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100% 감액 없이 지급받는 그런 연금을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제가 경공매의 어떤 다양한 사례, 그리고 진행되는 어떤 물건으로서 최소 비용 제일 적게 반값이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0% 전후, 감정가의 30%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낙찰이 되어서 그 30% 전후로 한 그런 어떤 금액으로 부동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토지의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토지를 분석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토지, 어떤 돈이 될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쉽게 설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향후에 돈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토지입니다. 예?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통이 아주 이렇게 발달된 곳, 그리고 교통이 원활한 곳 등등의 토지인데, 그런 토지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공법에 의한 토지 분석을 통해서 제가 아주 쉽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달에 걸쳐서 이제 부동산 초급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2달이 지나면 어느 정도 부동산 연금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확신을 꼭 갖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석 능력도 예전보다 훨씬 이제 뛰어나셔서 경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유료로 하는 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업력이 제일 큰 그런 어떤 사이트를 선별을 해서 수강생들한테 그리고 반값 내지는 그리고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맡은 부분 부동산 연금 중에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연금은 있지 않습니까? 연금은 퇴직 후에 연금이 제일 필요한 것이 연금입니다.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월 300여만 원, 350여만 원을 받으시는 그런 어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300여만 원, 350여만 원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안 된답니다. 왜? 경조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100여만 원, 100만 원 이상이 월 평균 지출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있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의료비 부담. 그래서 국민연금 이외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동산 연금, 그래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 3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꼭 받아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초급반 강의에서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일합니까? 아니, 화면 일합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화면에는요, 지금 NH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이제 소식지인데요. 이 노회는 연금이 효자다라는 그런 이제 책자가 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노회는 있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매달 입금을 시켜주는, 일정 금액을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통장이 효자입니다. 아들, 딸, 효자 많이 몇 분 계시죠? 그러나 아들, 딸 외에도 꼬박꼬박 일정 날짜에 입금을 시켜주는 이런 연금이 효자다. 이제 그래서 NH 투자증권에서 그렇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이 들어오면 있지 않습니까? 연금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생긴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매달 15일 날 입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달 15일 날 돈이 들어오면은 어떤 이제 돈에 대한 소비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데 막막하다고 그럽니다. 막막해. 그래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그런 연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자식보다 낫다 그러죠. 자식보다 낫다. 자식보다 낫다. 뭐가? 주택연금이. 그리고 사시다가 주택연금은 이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시면 좀 실버타운이라든지 노인복지주택 이런 데서 또 주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주택연금 지급 완화가 좀 지급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택연금은 주택 그 담보주택에 거주하시면서 그리고 그 자격은 55세 이상의 어떤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노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기준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강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지금 경남 거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사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6월 17일 요번 주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이제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10억이에요. 10억. 감정가가 10억이고 지금 26%까지 떨어졌어요. 26%까지. 물건의 분석은 추후에 제가 또 해드리겠지만 지금 경매 감정이 조금 높죠. 조금 높다고는 하지만 이 10억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10억짜리를 2억 8천7백 약 3억 원에 낙찰이 된다면 이 10억 원 기준에 그 주택연금 기준 가격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주택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일 경우에 10억 원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0억 원일 경우에 60세, 70세의 경우 65세, 70세의 경우 65세는 240여만 원. 그리고 70세의 경우는 295만 6천 원, 약 300여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 이 주택연금을 받으시는데 만약 이 주택에 원룸이라든지 투룸 그리고 상가 뭐 1층에 상가주택이 있을 수 있죠. 상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그리고 원룸 투룸에서 나오는 월세는 이 플러스 덤이 되는 겁니다. 덤이.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한 5가구가 산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로 120만 원, 한 가구에 30만 원씩만 원룸만 보수적으로 좀 낮게 잡아도 한 가구에 30만 원 잡으면 4가구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0만 원 여기 플러스 하는 겁니다. 120만 원. 그러면 65세에 3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주택연금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가입자가 돌아가시도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또 360만 원 그대로 65세에 가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에 대한 그 책자를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황경진 경매학원 원장님과 함께 도서 50권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여기 이제 28권 28집이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주택연금
제대로 알기. 이 강좌 수는 10강좌고요. 390시간이 이제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구입해 보시면 주택연금에 대한 이제 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박사가. 예. 주택연금에 대한 또 자신감도 생기실 거고. 예. 그래서 이 책을 또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책 가격은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5만원, 권당 5만원씩 받고 있고요. 비수강생들은 권당 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0권인데 50권을 다 사시면 2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해서 이제 연금을 받는 겁니다. 정부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그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달 일정 기일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의 장점을 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이 부부 종신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이제 연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이 없다. 예, 이제 그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장점은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농지연금 같은 경우가 일반 농지를 갖다가 담보대출로 했을 경우, 그리고 일반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대출 이렇게 연금으로 맡겼을 경우에 이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맡기면은 계약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농지연금으로 맡기면은 매달 분할해서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평생 지급한 종신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농지 담보로 해서 하면은 이거는 뭐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환 방법도 사망 시까지, 사망 시에 이제 지급받았던 농지 연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상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연금을 감정해서 그 감정 차액으로, 만약에 차액이 돈이 남으면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고, 만약에 오래 사셨다, 오래 사셔가지고 그 감정가액보다도 더 많이 농지연금을 수령하셨다 이러면은 그 상속인한테 그 금액을 이렇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 효자 중에 효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그런 사례를 나중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약간 틀립니다.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2%에서 이제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지 담보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신용대출에 따라서 이제 이율이 조금 차이가 있죠. 등등 해서 가지고 계신 농지를 담보대출로 해서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농지연금으로 전환해서 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지는 여러 이제 농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전답 과수원이 해야 된다. 전답 과수원. 임야는 되지 않습니다. 임야의 과수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연금 혜택이 안 되니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임야는 이제 과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계신 전답 과수원의 공시지가의 100% 아니면 감정평가액의 90%로 기준 금액으로 해서 농지연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 단계인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은 영농 경력이 필요합니다. 영농 경력. 이 영농 경력이 5년이 필요한데요. 이 영농 경력 5년을 이제 농지를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 경력 5년을 채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임대로 해서 농지를 빌려서 영농 경력 5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농지를 빌리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온비드를 통해서 농지를 임대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온비드 사이트입니다.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부동산이라는 창이 있고, 부동산 창에서 초분 방식의 이제 이 임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임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입찰 기간을 선택하시고, 이제 용도를 선택합니다. 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답, 과수원 있죠. 이렇게 이런데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임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 그리고 토지 면적은 있지 않습니까? 농지 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 약 한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시거나 임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저는 적정으로 5천, 3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이 자기 지역의 임대 농지가 나옵니다. 이 임대 농지는 통상 1년에 임대하는 비용이 한 50에서 한 7, 8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0여만 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에서 70만 원 전후로 한다면 1년 동안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리는 것을 5년 하게 되면 영농 경력 5년을 쌓으시면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를 빌렸습니다.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유상, 저는 한 70여만 원에 빌렸기 때문에 유상 대부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서 농작물을 심었죠. 심으니까 이렇게 농지대장이 나오는 겁니다. 농지대장. 이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해당 지역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제 등록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자격도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 등등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받기 위한 이런 절차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경매 초급반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농지연금을, 아니면 주택연금을, 또 나중에 말씀드릴 산지연금을 꼭 하나는 해야 되겠다, 꼭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자신감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농지연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 창원시 마산 해원구에 있는 이제 농지인데요. 이 농지는 이 농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되는 농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농지입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있는 농지가 좋은 농지예요. 그 대신에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는 농지는 아니고, 고속도로는 이제 이 통과하는 주차나 정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간선 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등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주변에 있는 농지를 하나 이제 뽑아봤습니다. 이 농지 같은 경우는 마산 교도소 그 건너편에 있는 농지입니다. 지금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린벨트이면서 자연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지금 감정가가 528만 아니 5억 2,800여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유찰이 되어서 지금 51% 2억 한 7천만 원 정도에 지금 7월 11일 날 이렇게 이제 법원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창진 같은 마산, 창원, 진해 그리고 부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꼭 가셔야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마산 교도소가 이전이 되고 등등 호재가 많잖아요. 교도소는 곧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가 5억 2,800짜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가. 예. 그리고 이제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조금 있지만은 이 농지는 보유한 지 2년이 지나야지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으로 자기가 농업인이다 하더라도 경공매로 사서 2년 지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지금 5억 2,800짜리가 2년 지나면 6억이 안 가겠습니까? 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교도소가 이전이 되고 등등. 그리고 땅이 또 남향입니다. 도로도 접했어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비점도, 갈비식당, 갈비점도 할 수가 있고 카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이 건설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 그럼 이런 땅인데 이런 땅을 갖다가 낙찰을 받았다. 2년 후에 아주 좀 낮게, 좀 보수적으로 낮게 보자고요. 만약에 5억 2,800짜리가 감정을 6억 받았다. 6억. 2년이 지나도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땅입니다. 6억 받았을 경우에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부가 승계로 간다는 조건을 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보면 금액이 65세에 감정을 6억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신형의 전후후박형이라고 있습니다. 10년간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그러니까 65세부터 75세까지는 244만 원을 받습니다. 244만 원. 그리고 75세 지나서는 10년 후부터는 171만 4천 원, 170여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해질 때 돈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이 좀 필요하다. 자식들이 결혼을 할 수가 있다. 또 집안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수시인출을 해가지고 지금 1억 4천까지 대출이 됩니다. 또 대출이 1억 4천 대출을 받고 143만 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 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 거기에서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금액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감정을 부동산 경매 감정이 조금 세다고 하지만 이 감정 5억 2,800짜리가 2년 지나면은 6억이 안 되겠습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마산 교도소가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은 2억 7천 거기에 1억 4천 대출이 되죠. 그렇게 하더라도 144만 원, 143만 원 정도의
농지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농지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연금의 제일 처음은 주택연금이지만 주택연금보다도 농지연금이 저는 더 효자라고 봅니다. 효자라고. 자, 괜찮죠?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을 갖도록 제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산 교도소가 이전을 하고 자연 녹지 지역이고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있는 농지, 가치 있는 토지를 찾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임장을 안 가더라도 우리가 1시간, 2시간 시간 내가지고 임장을 갈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컴퓨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마음에 들면 위성 지도를 보고 위성 사진으로 한번 확인 다 해보고 도로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거의 100% 이제 입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주제별 도서 50선 중에 31권부터 이렇게 여기 31권부터 36권까지 이제 농지연금을 이제 발급받으려면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대장 있죠? 예전에 농지원부 그리고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농지 낙찰을 해야 되죠. 우리가 농지 낙찰, 농지 낙찰을 하는 방법. 그리고 토지 낙찰하는 방법 등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책자는 여기 31권부터 36권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튜브로 교재와 유튜브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농지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지연금입니다. 산지연금은 2021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고 규제는 좀 있지만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내 산을 이 산림청에 파는 겁니다. 내 산을 팔아서 판 금액의 40%는 첫 달에 받고 나머지 60%는 120개월 10년간 나눠서 준다. 그래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이걸 줄여서 산지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감정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주는데요. 이런 부분도 제가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산림청에, 그러니까 주택연금하고 주택연금, 농지연금하고는 달리 이거는 산지연금은 산지를 산림청에 매도하는 형태입니다. 매도하는 형태. 근데 매도 금액을 10년간 나눠서 준다. 그리고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이제 임야인데요. 이 감정가 12억짜리가 6억에 이제 낙찰이 이제 되었죠. 낙찰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낙찰이 입찰을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채권단에서 변경 신청을 하는 물건인데요. 만약에 이 물건이 낙찰이 된다고 하면 10억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한다면 이 10억이라는 금액을 산림청에 팔고 그리고 10억의 40% 4억 원을 첫 달에 받고 나머지 60%를 10년간 120개월 630만 원씩 매달 지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산지연금의 핵심입니다. 그 산지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별
도서 50권 중에 37권에 있습니다. 37권. 여기에 산지연금 강좌 수는 10강좌고요. 239분의 시간을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산지연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37권을 구입하셔가지고 산지연금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을 비교 분석을 해서 한 장으로 귀에 쏙 들어오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부동산 경공매를 통해서 아주 반값 이하의 저가 금액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어떤 뭐 강의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김민환 박사님과 뭐 부동산 연금 책자를 발간한 저 이호근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 인생을 경공매가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수강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